반갑습니다. 금리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1번 갑니다. 심플하네요. 심플합니다. 골광판에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줄이 좀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 아무래도 이게 골광판이 요게 한 판이거든요. 여기 한 판을 이제 이렇게 약간 이어서 오버랩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마가 별로 없는 거죠. 도심에 있는 그 건축물일수록 처마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땅에 이 처마를 내기에는 대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처마도 우리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띄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띄어야 돼. 심지어 일조권이 있다. 일조권도 띄어야 돼. 그렇다 그러면 요 처마 1m 때문에 땅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안 들어가니까 좋지 않아요가 아니라 도심의 작은 땅이세요. 작은 땅에 내가 처마 있는 집을 줘. 그럼 여기가 뭐 1m 다 띄었어. 그러면 여기도 뭐 처마까지 이격 그 대지 안의 공제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짓는 단독주택은 처마가 당연히 없습니다. 땅이 작기 때문에. 근데 땅이 크니까 처마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죠. 시골 땅에는 처마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심지에 단독을 짓 거냐? 당연히 처마를 못 낸다. 근데 여기는 공지가 많죠. 남쪽이 공지가 많으니까 여기 앞으로는 처마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이 건물이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뭔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시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아까 그 마당에서 도로에서 본 거죠. 보시면 요게 건물이 하나, 두 동인데 내부에 두 동 사이에 마당이 있다. 마당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다. 바깥에 있는 마당도 있죠. 바깥에 있는 마당도 있지만 이 마당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차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건폐율 60%인데 나는 차라리 실내에 마당을 두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붕도 덮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온실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단면도 설명해 주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동. 길 건너에 이제 마당 너머에 별동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별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어 있죠. 근데 이거를 브릿지로 연결하고 지붕을 막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이지만 이 정가운데는 흙이 있는 거죠. 흙이 있는 마당이 있는데 이 자체가 온실경, 내가 내 내부에 마당을 품고 있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 집 되게 재밌습니다. 그네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풀도 자라고 여기는 흙인다. 흙바닥. 요 옷장이 재밌습니다. 옷장을 열면 뭐가 들었을까요? 변기가 들었습니다. 바닥에. 이 아이가 이제 미끄러 이제 그네 타다가 볼일 봐야지 그러면 이 옷장을 열고 들어가시면 변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집의 목적은 왜 져요? 그러면 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마당에서 내가 텃밭도 하고 하루 종일 여기 일하겠다는 거죠.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그러면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화장실도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일 수도 있죠.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현관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아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요 공간은 별채입니다. 별개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을 1층에 날 수도 있는데 1층은 내가 마당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층에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마당이 있어요. 7평에 필요한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에 활동이 많으니 나는 이 마당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욕조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간이 주방도 있어야 된다. 왜? 여기서 거의 하루 종일 나는 여기서 놀 거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LDK가 있죠. LDK가 있지만 여기에서 활동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여기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니까 7평이죠. 나머지는 이제 실로 쓸 때 20평인데 요 공간 전체 다 나는 27평까지 나는 거대한 거실을 내가 쓰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닫히는 창문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열어놓는 거죠. 왜? 어차피 여기가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비가 오진 않습니다. 햇볕은 사방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어쨌든 실내의 개념이다. 실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계단에 올라오죠. 계단에 올라오면 오픈된 거대한 그냥 방이 있다. 아이가 어리니까 굳이 여기다가 칸막이를 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브릿지를 넘어가면 여기는 뭐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고 뭐 임대를 줘도 되고 아니면 독립하는 아이가 있다. 독립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변기와 세면대가 손님이 혹시 오면 아니면 사무실에 직원이 일할 때 이 화장실을 쓰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밌는 집이야. 재밌는 집이죠. 근데 우리가 뭐 재밌는 집이 과연 맞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밖에 하나밖에 없는 집. 야, 이거 좋죠.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어쨌든 이거를 덮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사비가 많이 든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굳이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요 좋은 공간을 그냥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지면 사실은 이 공간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1년 내내 넓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이 그렇게 뭐 길진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활용도가 더 좋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름과 겨울이 있어. 아주 더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이 있다. 그렇다는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 여름에는 이 온실에 의한 쪄 죽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 타라해서는 안 될 집입니다. 여기도 뭐 재밌죠? 재밌긴 해. 여기 뭐 세탁실도 있고 욕조도 있고 뭐 간이 주방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샤워 커튼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아이가 어리니까 두 부부가 아이 하나랑 뭐 재미있게 살 수 있죠. 재미있는 공간을 아이한테 준다는 건 좋은데 이게 이 아이를 위한 집이잖아요. 이게 몇 년 가냐는 거죠. 과연 아이가 컸을 때 과연 이 그네와 이런 것들이 과연 오래 쓸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쉽진 않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예쁜 집 많습니다. 이런 재밌는 집이 많죠. 이렇게 브릿지도 있고. 근데 과연 이 집의 그 활용도가 얼마나 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 따라하지 않을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사우나실인가 봐요. 마사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유리창은 나무에 유리만 낀다. 훌륭한 방식입니다. 요거는 따라만 합니다. 다락방도 2층도 올라왔을 때 그냥 침대가 하나의 공간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방 3개를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게 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요 브릿지를 넘어가겠다.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불편한 거를 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재밌는 집을 지면 어떨까요? 뭐 잡지에도 나오고 뭐 재밌을 수 있어. 근데 과연 그게 이 집의 지속성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죠.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 되게 크죠.
집이 되게 큽니다. 10평, 10평. 20평이라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거대한 건물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평, 10평, 20평밖에 안 되지만, 20평밖에 안 되지만 생각보다 공사비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20평이니까 700만 원, 1억 4천이면 되지 않아요? 막 2억 5천이 나오는 거죠. 아니 여기는 그냥 마당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볼륨을 내가 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이거 벽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 높은 공간을 만드는 거는 다 공사비가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그 설계, 레이아웃이 여기는 다 있다. 다 있다. 굳이 뭐 브릿지를 넘어가면 1층에서 올라가도 되잖아요. 브릿지를 넘어가면 뭐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재미를 위한 공간. 어떻게 보면 내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시대 이럴 경우에 과연 재밌는 집을 질 거냐? 저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노말 평범한 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내가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팔기도 쉬운 구조. 그냥 편하고 가성비 좋은 집이 어떻게 보면 처분하기도 좋은 겁니다. 내가 언젠가 영원히 이 집에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집속의 마당에서 배울 게 거꾸로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설계 포션이 너무 많았습니다. 디자인은 뭐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재밌어요. 재밌지만 그 재미라는 거가 과연 지속성이 과연 맞냐는 거죠. 나한테 맞냐.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짓는 이유는 나 이거 아니면 나 안 지을 거야. 그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내 이 집을 짓는 이슈야.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를 수도 있지만 그게 목표, 그게 목적이라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짓겠다니까 이 목표가 요 실내에서 그네도 타고 1년 내내 여기서 놀 수 있는 마당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셔야죠. 이 아이의 5년, 뭐 3년이라 아주 중요한 요 기간 동안 그거를 선물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 집이라는 거는 집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장난치시냐. 혼납니다. 감사합니다.